PD기 테스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non-singular expression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 두 시간을 통해서는 singular predicat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non-singular predicat에 대한 BOR constraint set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고 하면 singular predicat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여기 나온 대로 singular predicat이라고 하는 것은 그 predicate의 그 각각의 베어리어블, 즉 불리한 베어리어블 또는 리터럴들이 딱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singular predicat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프리디킷이 있다고 하면 A, B, C, D 그런 식으로 불리한 베어리어블들이 한 번씩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A and B와 A and C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리한 베어리어블이 딱 한 번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만 나타나지 않는 non-singular predicat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non-singular expression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걔네들에 대한 DNF폼을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mutually singular 컴포넌트로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singular라고 하는 것은 프리디킷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non-singular의 경우에 이제 mutually singular로 한다고 하면 mutually singular는 다시 싱귤러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mutually singular라고 하는 건 뭐였죠? 어떤 expression 1과 expression 2가 있을 때 expression 1과 expression 2에서 공유하는 어떤 리터럴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mutually singular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와 C, D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expression 1과 expression 2가 여기에서는 앞에 expression 1에서는 A가 두 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singular는 아닌 경우죠. 이제 expression 1과 expression 2가 여기서 보면 여기는 CD만 나타나고 AB만 나타나니까 공유하는 게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mutually singular로 부르고 mutually singular일 경우는 singular로 간주한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singular, non-singular, mutually singular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on-singular expression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mutually singular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는 A, B 그 다음에 괄호 열고 B 더하기 C 괄호 닫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표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AND를 나타내고 더하기 표시는 우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를 DNF 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차례대로 적용을 하면 ABB 플러스 AB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AND텀이고 그것들이 우화로 묶여졌으니까 DNF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른다고 잠깐만 이걸 지울까요? 얘를 잠깐 지운 다음에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앞에는 A, B가 있고 뒤에는 이제 B 더하기 C가 있으니까 어때요? 두 개의 텀이 두 개의 익스프레션이 여기가 expression 1, 여기 expression 2라고 하면 두 개 다 이제 B가 있죠. 그러니까 B를 공유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즉 A 하나 하고 나머지 B 괄호 열고 B 더하기 C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A 괄호 열고 B 더하기 BC 플러스 BD 괄호 닫고 이런 형태인데 얘를 뭐 DNF로 나타내면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괄호 앞부분과 괄호 쪽을 이제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A, B를 묶어내면은 이제 A, B를 묶으면은 A, B 다음에 이제 C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A, B가 하나의 컴포넌트,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하나의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 C 플러스 D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mutually singular 컴포넌트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형태되어 있는데 뭐 적용 이걸 집어넣어서 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 하나씩 떼기가 그렇죠. A가 겹치고 또 이렇게 잘라내면 C가 이렇게 해서 끊어내면 A가 겹치고 이렇게 해서 끊어내면 C가 겹치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앞부분 A를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 하고 나머지를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공통적인 A를 하나의 컴포넌트,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B, C, B, D, E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또 하나의 컴포넌트, D를 하나의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non-singular expression을 mutually singular로 하려고 하면은 그 각각의 expression 1, expression 2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의 expression 사이에 공유되는 literally 없도록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앞에와 뒤에 expression 1과 expression 2에 공유되는 것이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는 이런 식으로 나눠도 공유되는 것이 없겠고 세 번째 경우도 A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좀 세 개의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나눴는데 공유되는 것이 전부 없도록 했다는 거죠. 네, 그 non-singular expression으로부터 비유할 constraint set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meaning impact procedure라고 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 meaning impact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그 non-singular predicate에서 최소 그 minimal constraint set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eaning impact procedure 먼저 수행하고요. 그래서 meaning impact procedure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통상적인 비유할 constraint set 생성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네, MI 프로시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그 non-singular expression에 대한 non-singular predicate에 대한 그 minimal constraint set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MI 프로시저는 또한 그 expression 불리한 expression 2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 expression을 구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not operator fault, 즉 not operator를 빼먹었거나 또 not operato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오류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constraint set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그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그 MI 프로시저의 절차를 한 단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그 non-singular predicate를 이제 하나를 갖고 이제 얘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on-singular predicate이 A 괄호 열고 B and C 더하기 not B and D 괄호 닫고 이런 형태의 이제 predicate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DNF 폼으로 나타내면 익스프레션은 이제 이걸 차례대로 적용을 하면 되니까 ABC 더하기 A not B, D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뭐 A, B, C, D 각각이 다 이제 불리한 베어리어블이 되는 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걸 리터럴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렇게 불리한 베어리어블 또는 리터럴들은 사실은 그 각각이 true 또는 false 값을 갖는다고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true 또는 false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컨디션을 간단하게 불리한 베어리어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디션 R이 S보다 작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갖고 써도 되지만 이것을 하나의 불리한 베어리어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R이 S보다 작으면 true일 때는 A 값이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R이 S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false가 되면 그때는 A가 false 되니까, 그렇게 불리한 베어리어블 하나를 이런 컨디션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MI 프로시저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계라고 했지만 여기는 제일 먼저 이제 스텝 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익스프레션 2를 DNF 디스정티브 노멀 폼으로 이제 먼저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의 그 익스프레션을 디스정티브 노멀 폼으로 나타내면 익스프레션은 E1 더하기 E2 형태가 되는데 그때 E1은 A, B, C였고 E2는 A, not B, D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익스프레션을 DNF 폼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스텝 1에서는 바로 그렇게 익스프레션 1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 T21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21이라고 하는 것은 expression 1을 이제 true로 만드는 그런 컨스트레인트 셋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expression 2를 true로 만드는 expression 2에 대한 T22를 이제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21, expression 1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은 이런 TTTT, TTTF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expression 1이라고 하는 것은 A, B, C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expression 2에서는 이제 literally A, B, D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A, B, C, D에서 이제 D 부분은 실제로는 없지만 그래서 이 D는 동키어로 간주하고 여기서는 A, B, C, D에서 이 C를 이제 동키어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A, B, C가 end니까 true가 되는 경우는 TTT일 때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동키어니까 true여도 되고 false여도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A, B, C가 전부 TTT일 때만 true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T2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22는 C가 동키어니까 C는 true 값과 false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실제로 B가 아니라 여기 앞에 여기 이제 not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not B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걔가 true가 되려고 하면 B가 실제로 false여야 이제 not을 해야 true가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값들이 전부 false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 TFTT, TFFT인데 이 세 번째 있는 애들은 동키어라서 T가 되든 false 되든 관계없고 나머지 A는 T에 되고 B는 false여야 이제 그 not을 하니까 true가 되고 D도 true. 그래서 그래야 세 개가 다 T여야 true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세 개가 다 T여야 true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not일 때는 B는 F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개의 엘리먼트를 이제 취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21의 그 네 개의 T가 나타난 이유는 여기 A, B, C, D 각각의 값들 차례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A, B, C가 원래 expression 1에 나타난 텀이고 D는
expression 1은 안 나타나지만 E1, E2를 다 해서 고려할 때 이제 D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A, B, C, D 4개, E2에 대해서도 A, B, C, D 4개 각각 하는데 E1 입장에서는 D는 동기어, E2 입장에서는 C가 동기어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E1이 true, E2가 true가 되도록 그렇게 컨소넌트 셋을 만드는 것이 스텝 1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여러 개의 익스프레션들이 있을 때 이제 각각의 그 익스프레션들에 대한 true consonant set에서 그 다른 익스프레션이 true consonant set에 나타나는 그 원소들을 없애는 제거한 단계가 스텝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서 각각의 익스프레션들의 이제 true consonant set을 전부 이제 서로 이제 인터섹션, 교집합을 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공집합이 되도록 서로 달리 얘기하면 여기 익스프레션들이 각각에 대해서 인터섹션이 공집합이니까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겹치는 원소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종종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돈케어 우리가 돈케어로 고려하는 그런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돈케어 엘리먼트들에서 트루 펄스를 전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종종 이제 서로 다른 엘리먼트들 간에 그 공통적인 원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엘리먼트 간에 그런 공통적인 그 컨스트레인트들을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텝 2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각각의 컨스트레인트 셋 간에 공유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도록 그 각각마다 이제 별도로 이제 자신만의 그 유니크한 그 컨스트레인트 셋을 갖도록 이제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의 그 예를 보면 TE1과 TE2의 경우에 보면 어때요? TE1, TE2의 경우 아까 TTTT, TTTF가 있었고 TFTT, TFFT가 있었는데 요들 사이에서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TE1과 TE2에서는 커먼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그 E1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 E2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을 각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expression, 즉 non-singular expression 전체 non-singular expression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을 이제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 이제 세부적인 전체 그 non-singular expression들을 DNF 폼으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세부적인 그런 expression들에 대해 expression에서의 true consonant set에서 하나의 원소를 이제 골라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예제로 들었던 expression이 그 non-singular expression이 E1 플러스 E2로 형태로 표현됐었죠. DNF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E1이 A, B, C, E2가 A, not B, D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E1에 대한 true consonant set과 E2에 대한 consonant set을 각각 구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expression에 대한 true consonant set을 이렇게 구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뽑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expression 2에 대해서 하나를 뽑았는데 여기서는 이 뒤에 걸 뽑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true consonant set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셨던 대로 둘 중에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얘는 유니크한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뽑았으니까 요거와는 또 다른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익스프레션에 대한 true consonant set은 어떤 원소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익스프레션에 적용하면 익스프레션이 항상
true가 되는 그러한 컨스트레인트 셋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니멀이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expression 1을 true로 만드는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도 전부 포함하지 않고 그 중에서 그냥 하나씩 뽑고 하나씩 뽑았기 때문에 이제 미니멀인 거죠. 그래서 4개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각각에서 하나씩 뽑아서 전체 expression 1을 true로, expression 2를 true로 하는 것만 뽑았기 때문에 미니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는 non-singular expression 2를 구성하는 각각의 텀에 대해서 그 false constraint set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그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 false constraint set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텀에 대한 텀을 구성한 리터럴들에 대해서 그 리터럴들 하나하나를 컴플리먼팅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xpression E1이 앞에서 보면 A, B, C로 구성됐었죠. 그래서 그 A, B, C에 대해서 각각의 리터럴들을 차례대로 컴플리먼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에서 A를 낮 연산을 붙이고 두 번째는 B에 대해서 낮 연산을 붙이고 세 번째는 C에 대해서 각각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익스프레션을 true로 만드는 그러한 집합이 false constraint set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 리터럴들을 낮 연산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3를 그러니까 이완의 세 번째 텀을 true로 만든다는 애는 원래 오리지널 A, B, C에 그 적용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들은 원래 오리지널 A, B, C를 이제 false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는 좀 그런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1에 대해서 각각의 그 리터럴들에 대해서 낮 연산을 붙이고 E2에 대해서도 각각의 그러니까 E2는 아까 어떻게 세트했었냐면 A, not B, D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을 붙이면 E2에 대해서는 처음에 not A, not B, 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 대해서 not B에 대해서 not을 붙이니까 결국 이제 A, B, D가 되겠죠. 세 번째는 A, not B, not 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텀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true로 만드는 그러한 그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면 그것들이 전체 그 세부적인 텀들의 false constraint set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6개의 집합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완의 첫 번째를 보면 얘를 true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앞에 A가 not이 붙었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F로 하고 나머지 B, C는 true. 그 다음에 D는 얘는 동키니까 true 한번 false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A not B니까 A는 true. B에 대해서는 이제 false여야 걔가 true가 되는 거죠. not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true. D는 이제 동키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3에 대해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스프레션의 첫 번째 경우에서는 보면 not A, not B, D니까 그러니까 A와 B가 전부 FF에 되겠죠. 그래 not을 하면 다 true가 되니까 그 다음 C는 동키어니까 true 한번 false 한번 그 다음 D는 true였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2의 두 번째, E2의 이제 세 번째를 다 적용하면 이와 같이 해서 익스프레션 2의 각각의 텀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을 이렇게 6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구했던 그 각 텀들에 대해서 false constraint set을 구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각 텀들에 대한 false consonant set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5번째 단계에서는 방금 전에 구했던 그런 FE 각각들에 대해서 앞서서 계산했던 true consonant들이 혹시 겹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겹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거해야만 완전한 그 false consonant set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false consonant set을 구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true consonant set과 겹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이제 완전한 false consonant set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돈케어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true, false를 이제 돈케어의 경우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5에서는 바로 이제 그렇게 그 개별적으로 구했던 false consonant set들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던 true consonant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해서 즉 어떤 애는 true consonant set도 되고 false consonant set도 된다고 하면은 true인지 false인지 그것을 적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true에 있는 애들이 false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true에만 있어야 되고 false에서는 false에만 있는 애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5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6개의 그 셋을 구했어요. expression 1에 대해서 3가지, expression 2에 대해서 3가지를 했는데 앞서서 계산했던 expression 1에 대한 true consonant set이 앞에서는 이제 TTTT, TTTF, 이제 두 번 expression 2에 대한 true consonant set은 TFTT, TFFT 이렇게 나왔었어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 앞에서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던 거를 여기 이제 방금 전에 계산했던 false consonant set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TTTT가 여기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제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TTF는 나타나는 데가 없고, 그 다음에 TFTT도 여기 나타났네요. 그렇죠? 여기 TFTT가 나타나네요. 얘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면, 없애고 난 나머지가 진정한 각 익스프레션들에 대한 false consonant set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S E1의 첫 번째 이 경우는 뭐예요? 방금 전에 구했던 여기 얘가 그대로 이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E1의 두 번째에 대한 false consonant set은 이제 겹친, 그러니까 true consonant set에 나타났던 원소를 없앤 나머지, 그러니까 TF가 이제 expression 1에 대한 두 번째 경우에 false consonant set이 되는 거고, 그다음 E1의 세 번째는 이제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다음 E2의 첫 번째도 중복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expression 2의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아까 TTT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TTFT, 그래서 TTFT가 나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 2의 세 번째 경우도 겹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에 true consonant set에 나타났던 원소들을 제거해서 순수한 false consonant set의 그 구성을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6번째 단계에서는 그 non-singular expression 이 전체에 대한 false consonant set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ression 이 전체에 대한 그 false consonant set은 expression 2를 구성하는 개별 expression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 계산했던 false consonant set으로부터 각각의 하나의 원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해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false consonant set, 아까 true consonant set과 마찬가지로 이 false consonant set도 미니멀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expression 1, 2에 대해서 각각 3가지 경우를 해서 전체 6개의 집합이 있었는데 6개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뽑으면은 6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죠. 근데 6개의 원소를 갖지 않고 여기 expression 2의 first consonant set 보면 원소가 4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을 없애고 잘 골라서 4개가 되도록, 미니멀이 되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골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처음에 FT, TF는 어디서 골랐어요? 첫 번째에서 이제 FTTT 또는 FTTF에서 뒤에 걸 이제 고른 거죠. 그래서 FTTF를 이제 골랐고요. 두 번째 TFTF는 여기서 TFTF에서 이제 골라줬고, 세 번째는 TTFT는 여기서 TTFT 또는 TTFF에서 앞에 걸 골랐죠. 그래서 TTFT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FFTT는 여기서 FFTT 여기서 이제 골랐죠. 이렇게 해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골랐는데 나머지 이제 5번째 TTFT는 안 골라졌어요. 왜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TTFT는 이미 여기 TTFT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얘는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6번째도 TFTF하고 TFF가 있는데 여기서 TFTF 얘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TFTF가 이미 골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번째 집합에서도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니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여기 TTFT를 골랐는데 앞에 여기 요 경우에서 TTFT를 골랐는데 그때 TTFT를 안 고르고 TTFF를 골랐다. TTFF를 고르면 여기에서는 TTFT를 다시 이제 골라야 돼요. 그렇죠?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원소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TTFT를 고르면 그래서 TTFT를 안 골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를 고르더라도 다른 데랑 겹치는 걸 고르면 즉 커버리지를 높게 하도록 고르면 하나를 고르더라도 다른 데에 나타나는 걸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를 때도 잘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6개니까 다 6개를 고를 것이 아니라 미니멀이 되도록 그래서 다른 데서 그것이 겹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도록 해서 그렇게 겹치는 것을 최소한 그러니까 겹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고르면 미니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번째, 그렇게 해서 6번째 단계가 끝나고 7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열심히 계산했던 익스프레션 전체에 대한 트루 컨스트런트 셋과 펄스 컨스트런트 셋을 이제 유니온해서 전체 익스프레션에 대한 컨스트런트 셋을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에서 구했던 트루 컨스트런트 셋, 방금 전에 구했던 펄스 컨스트런트 셋에서 원소가 6개로 구성된 컨스트런트 셋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true constraint set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true constraint set을 expression에 적용하면 expression이 true가 되는 그런 constraint set이 되는 거죠. false constraint set이라고 하는 것은 그 constraint를 expression에 적용하면 expression이 false가 되는 그런 constraint s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expression 전체에 대한 우리가 컨스트런트 셋을 true 컨스트런트 셋과 false 컨스트런트 셋을 구하면 MI 프로시저를 이제 끝내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non-singular expression에 대한 minimal constraint set을 구할 수 있는 MI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BOR MIC set 프로시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R MIC set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non-singular expression 2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expression을 구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이제 불리한 오퍼레이터 폴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디텍트 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BOR MIC 셋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MI 프로시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BOR MIC 셋 프로시저의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expression E를 n개의 mutually singular 컴포넌트로 일단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mutually singular 컴포넌트 중에서 singular 컴포넌트, 싱귤러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BOR C셋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BOR 프로시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BOR을 만족하는 컨스트레인트 셋을 생성하는 그 프로시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BOR C셋 프로시저를 통해서 BOR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그 익스프레션을 구성하는 non-singular 컴포넌트에 대해서 MIC 셋 프로시저를 적용해서 그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앞에서 구했던, 즉 스텝 2에서 구했던 싱귤러 컴포넌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과 스텝 3에서 구했던 non-singular 컴포넌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 그래서 앞에 두 개의 단계에서 얻었던 컨스트레인트 셋을 이제 컴바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다시 BOR C셋 프로시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BOR 컨스트레인트 셋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컨스트레인트 셋들을 이제 컴바인해서 최종적인 컨스트레인트 셋을 만드는 것이 BOR MIC 셋 프로시저의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OR MIC 셋 프로시저를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그 non-singular 불리한 expression은 이와 같이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첫 번째 단계는 이 non-singular expression을 여러 개의 mutually singular 컴포넌트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예로도 이제 살펴봤지만 expression이 이것에 대해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서로 이제 그 리터럴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expression 1은 A, expression 2는 B, C 플러스 not BD 이런 형태로 나눴습니다. 다음 스텝 2에서는 여기 expression 1과 2를 봤을 때 싱귤러 컴포넌트는 E1이 되겠죠. 그래서 싱귤러 컴포넌트인 E1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기 위해서 BOR C셋 프로시저를 이제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2의 경우, 그 expression 2의 경우는 non-singular 컴포넌트니까 그 non-singular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non-singular 컴포넌트에 대한 그 미니멀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려고 하면 MI 프로시저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MI C셋 프로시저를 E2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텝 1은 이제 끝났고 스텝 2와 스텝 3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싱귤러 컴포넌트 E1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E1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불리한 변수 A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true constraint는 T, false constraint는 이제 F 값 이렇게 구성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true 값, false 값으로 이제 true constraint, false constraint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non-singular expression E2에 대해서 constraint set을 구하기 위해서 MIC set procedure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E2는 앞에서 이런 형태였죠. BC 플러스 not BD였죠. 그래서 이런 BC 플러스 not BD에서 이거를 BC를 U라고 표현하고 not BD를 V라고 하면은 expression 2는 U 플러스 V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MIC set 프로시저를 적용해야 되는데, MIC set 프로시저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적용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U 텀, V 텀에 대해서 각각 true constraint set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TU와 TV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대로 U는 BC로 구성되고, D는 이제 돈키어가 되겠죠. 그래서 D는 돈키어가 되겠고, V는 not B, 그 다음에 D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돈키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면, TU가 true가 되려고 하면, 즉, BC가 true가 되려고 하면, 앞에 B와 C는 TT에 되겠고, 그 다음 D는 동키어니까 T 한 번, F 한 번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V, 컴포넌트 V가 true가 되려고 하면은 not B가 있으니까 F에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동키어니까 true 한 번, false 한 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D는 T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U의 텀 U와 텀 V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TU, TV를 가지고 이제 스텝 2를 적용하면 스텝 2에서는 TU와 TV의 공통적인 요소를 없애는 거였죠. 근데 여기 보면 TU와 TV를 보면 서로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은 엘리먼트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TU, TV는 그대로 U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은 그대로, V에 대해서도 true constraint set은 TV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를 적용을 하면 스텝 3는 여기 각각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미니멀 true constraint set을 구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xpression 2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은 여기 각각 TSU, TSV에서 하나씩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TF를 하나 고르고 또 하나 여기 FTT를 이제 골랐죠. 그래서 두 개를 골라서 두 개의 원소를 갖는 true constraint set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MIC set 네 번째 단계에서는 U와 V에 대한 constraint set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 U, V U와 V를 구성한 리터럴들을 이제 컴플리먼트를 시키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U가 아까 뭐였죠? B, C가 U였죠. 그러니까 B, C 각각의 리터럴들을 컴플리먼트 시키면 되겠죠. not 연산자를 붙이면 U1은 not BC, U2는 B not C가 되겠고, 그 다음 V는 아까 뭐였죠? not B, D가 V였었죠. 그래서 얘는 BC는 이제 U였고, 그래서 not B, D가 V이기 때문에 각각의 리터럴들을 컴플리먼트 시키면 V와는 not 연산자를 붙여주니까 not B에다 not을 붙이니까 B가 되겠고, 그 다음 D는 그대로, V2는 not B, not D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구했던 U1, U2, V1, V2를 true로 만드는 constraint set을 구하면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FU1, FU2, FV1, FV2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U1이 not BC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가 B가 not이 있으니까 일단 FF에 되겠죠. 그 다음 C는 T에 되겠고, D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don't care가 되겠죠. 그 다음 U2에 대해서도 B not이니까 B는 그대로 TT, 그 다음에 C는 not이니까 둘 다 F에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don't care. 마찬가지로 이제 V1에 대해서도 BD가 V1이니까
B하고 D는 다 TT에 되겠고, 중간에 이제 C는 동치어니까 2 한 번, F 한 번 이제 그렇게 되겠죠. V2에 대해서는 V2는 not B, not D니까 둘 다 not B, not D가 다 그러니까 다 F에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동치어라서 T 한 번, F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U1, U2, V1, V2에 대한 그 기본적인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했고요. 다음 스텝 5에서는 그 여기서 방금 스텝 4에서 구한 그 컨스트레인트 셋과 앞에서 구했던 트루 컨스트레인트 셋 간에 겹치는 엘리먼트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스텝 5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트루 컨스트레인트 셋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방금 계산했던 펄스 컨스트레인트 셋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방금 계산한 여기에다가 트루 컨스트레인트 셋에서 구했던 요소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겹치는 걸 없애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TTT, TTF를 봤더니 여기 TTT가 있네요. 그래서 TTT를 없애면 됩니다. 나머지는 TTF는 나타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FTT, FFT를 이제 살펴봤더니 FTT가 여기 하나 나타나죠. 그럼 얘를 없애면 되겠죠. 그 다음에 FFT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것을 제거한 걸 바탕으로 U1, U2, V1, V2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을 구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FTF 여기 U2는 똑같고 V1도 TFT 이제 되고 V2는 똑같고 이렇게 그 각각의 U1, U2, V1, V2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을 구했죠. 네, MIC 셋 6번째 단계에서는 그 non-singular expression E2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을 구하면 되겠죠. 이 false constraint set은 앞에서 구했던 U1, U2, V1, V2에서의 그 false constraint set에서 하나씩 원소를 이제 골라서 구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expression 2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은 얘가 미니말로 이제 구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이제 골랐더라도 다른 데서 그것이 나타나면 다른 쪽에서 그걸 고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FTF를 골랐어요. 그래서 FTF를 골랐고 얘는 이제 이렇게 골라진 거고 그 다음에 이 FTF를 고르면 V2의 false constraint set에도 FTF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고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컨스트레인트로 TFT가 있어요. 그래서 TFT는 여기서 골랐어요. 그래서 V1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false constraint set으로 TFT를 이제 이렇게 고르고 나면 TFT가 또 여기도 나타나요. U2의 false constraint set에도 TFT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얘를 V1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TFT를 고르면 여기 U2에 대한 TFT 컨스트레인트 셋이 또 나타나고 하니까 이 U2에 대한 false constraint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FTF와 TFT 두 개로 그 expression 2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미니멀이 되도록 항상 이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false constraint set까지 구성하고 나면 7번째 단계는 앞에서 계산했던 true constraint set과 방금 했던 false constraint set을 유니온해서 expression 2에 대한 전체 expression 2에 대한 전체 constraint set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true constraint set이고 얘가 이제 false constraint set이니까 이것을 유니온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TTF, FTT, 그 다음에 FTF, TFT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BOR MIC 셋 프로시저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expression 1, 그 expression 1은 아까 singular expression이었죠. 그래서 singular expression인 E1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하기 위해서 BOR C셋 프로시저를 적용한 결과가 이와 같이 각각 true와 false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이제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 E2는 그 non-singular expression이었죠. 그래서 non-singular expression이니까 그걸로부터 minimal constraint set을 구하기 위해서 MIC 셋 프로시저를 적용했고 그것을 적용한 결과가 E2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 E2에 대한 false constraint set으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텝 2의 결과, 스텝 3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스텝 4에서는 이 각각의 스텝 2의 결과와 스텝 3의 결과를 컴바인을 해서 전체 익스프레션 E, 즉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체 익스프레션이 이와 같은 형태였죠. 그래서 이 전체 익스프레션 E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익스프레션 E에 대한 E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해야 되는데 익스프레션 E를 보면 여기서는 A and 그 다음에 괄호 열고 B and C 와 not B and D 괄호 닫고 이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nd 와 not과 같은 불리한 오퍼레이터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리한 오퍼레이터의 결함을 이제 찾기 위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시 BOR C셋 프로시저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BOR C셋 프로시저에서 AND 노드일 때, OR 노드일 때 그랬던 그 로직 앞에서 생각나죠, 알고리즘.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앞에 BOR MIC 셋 스텝 2, 스텝 3에서의 결과를 이제 컴바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동작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 익스프레션 E가 이와 같은 형태로 아까 주어졌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익스프레션 E를 이렇게 뮤추얼리 싱귤러로 이제 나눌 때 얘가 E1이었었고 얘가 이제 E2로 아까 나눠졌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가 그러니까 요 익스프레션을 신텍스 트리로 표현할 때 A가 N1 노드가 되겠고 여기 E2가 여기 N2 노드로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A는 불리한 변수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됐고 그 다음에 BC 플러스 not BD는 다시 신텍스 트리로 표현하면 B and C 그 다음에 not B and D 그다음 그것이 다시 5화로 이렇게 묶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 A 노드 1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은 얘가 불리한 변수니까 그냥 true, false가 되겠고요. 그다음 노드 2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은 아까 MIC 셋 프로시저를 적용하면 됐었죠. 그래서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true 컨스트레인트 셋과 false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이제 구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true 컨스트레인트 셋, false 컨스트레인트 셋이 구해지고 나면 이제 노드 N3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셋을 구할 수 있는데 N3는 AND 노드니까 AND 노드일 때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N3 노드가 AND 노드니까 N3에 대한 true constraint set은 N1의 true set과 N2의 true set을 onto product을 하면 되겠고 N3의 false constraint set은 N1의 false constraint set과 그 다음에 T2에서 하나의 그 노드 2의 true constraint set 중에 원소 하나를 골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노드 1의 true constraint set 원소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노드 2의 false constraint set 전체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고 그걸 유니언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 적용해 보면 N1의 T는 뭐예요? 얘가 이제 T죠.
얘가 t가 되겠고 얘가 false consonant set이니까 n1의 true consonant set은 t가 되겠고 n2의 true는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onto product을 하면 앞에는 원소 개수 하나, 뒤는 원소 개수 두 개니까 onto product 하면 원소 개수 두 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해서 t 그 다음에 여기 ttf에서 온 ttf를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다시 ftt를 적용하면 tft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원소는 n1에서 온 거고 여기 뒤에 여기 세 개 원소는 이거는 여기 n2에서 오는 거를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n1의 false consonant n1의 false consonant는 f밖에 없죠. 그래서 f고 그 다음 얘는 n2 그러니까 노드 n2의 true consonant 셋 중에 하나 그럼 true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그냥 골랐습니다. ttf를 그래서 하고 f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니까 여기서 f, tt, f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f,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골라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드 1의 true, 노드 1의 true는 한 t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t고 노드 2의 false consonant set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니까 차례대로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 t가 여기서 오고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나머지 ftf 그 다음 t가 또 여기서 온 게 t가 가고 그 다음에 tft 그래서 tft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 expression 2에 대한 consonant set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on-singular expression에 대한 consonant set을 구하기 위한 BOR MIC set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수행하게 될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ion 2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할 때 여기 아래에 5개의 그 버전은 잘못 구현된 faulty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슬라이드에서 도출했던 expression 2에 대한 consonant set을 이용을 해서 이 5개의 버전이 오류 버전임을 보이는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그 predicate based testing, 즉 명세를 바탕으로 프리디킷이 이제 구현되었을 때 그 구현된 프리디킷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불리한 오퍼레이터 오류라든지 뭐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오류라든지 그런 오류를 찾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인 predicate based testing 또는 predicate testing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